소폭의 반등과 함께 시작된 7월, 이대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 오늘 첫 번째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약간 와리가리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달러 같은 경우도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63,639달러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그 폭이 좀 적지만은 그래도 약간이나마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3,476달러. 알트코인들도 살짝 꿈틀대고 있긴 한데 한번 가격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지, 미워도 다시 한번 알트코인 이번에도 기대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JP모건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S&P 500이 연말까지 23% 하락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가 콜라노 빅은 밝혔습니다. 다른 월가의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맞춰가지고 연말까지의 예측을 상향 조정했지만 JP모건의 콜라노 빅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연말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주식 가치와 경기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며 S&P 500이 연초 대비 15% 상승했지만 이는 경제 성장 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장기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경기에 맞춰서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S&P 500이 이 사람이 예측하는 것만큼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가 이야기를 한 대로 미국 증시가 실질 경기에 대비해가지고 더욱더 과대 포장돼가지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현상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괴리가 메꿔지면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바이든 정권이 지금 트럼프에 비해서 밀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까지 하락하게 놔둔다?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랑 함께 자폭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놔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비축률을 지금 죄다 풀어 제끼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작년, 재작년부터 폭락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택 가격들이 신고가를 최근에 경신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죠. 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정을 하고 올해 말까지는 유지를 시킬 것 같다. 그렇지만은 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되겠죠. 자, 한편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동안 총 2,700여 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매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400개를 거래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까짓 거 별거 아니죠. ETF가 낼름낼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닌가. 이어서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트레오지의 뒤를 따라보겠다. 이번에도 20여 개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쭈기영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에 위치해 있으며 지루한 움직임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관심이 감소한 상황, 이럴 때 리테일 유동성이 부족하고, 즉 일반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고래가 비트코인을 축적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임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한때는 주반꿀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긴 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간 상황 속에서 지금이 상승장임을 주장하고 있는 주기영 대표. 자, 그런데 톰리는 좀 불안해. 주기영 대표는 그런데 전 좀 톰리는 좀 불안한데, 톰리는 비트코인이 올해 하반기에 급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15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다. 과거에 톰리 예측 반대로 가는 거에 PTS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 하실 만한 그런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톰리 걱정이 좀 됩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분석인데요. 로반 분석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 반등 나왔다. 이번에 비트코인 반등하는 거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던데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 속에서 약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RSI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바로 또 높은 가격 상승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예측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맞아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위쪽의 유동성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다. 자, 그 다음 단계인 하락까지 꼬리 메꾸기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59,28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꼬리 메꾸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각기 다른 이유긴 하지만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비슷하게 보고 있는 두 사람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렉트 캐피탈 분석가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 불장이 끝났다라고 여길 정도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상승세가 다시 시작됐다 라며 이런 차트 분석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상단까지 7만 달러 수준까지 다시 한번 진격을 하러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시큰둥하다라는 분석을 남겼는데요. 어제 분기 및 월봉 그리고 상반기 봉 마감이 있었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야 이거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가지고 지지 구간 위에서 마감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지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 이거는 뭐 거의 하락 테스트, 베어리시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기도 좀 확실하지 않은 거참 확실히 말하기 껄끄럽게 애매모호한 그런 봉 마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꾀꾀 오리 선생 외에 다른 분석가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마냥 좋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과연 7월에는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시는 차트는 토탈2 차트인데요. 우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역 헤드앤숄더가 보여지고 있다. 알트코인들의 추세 반전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만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들이 조만간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일부 알트층에서는 이미 상승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승을 기대하며 내 알트코인들 포지션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큰 베팅을 걸고 있는데요. 90%의 자금을 솔라나에 몰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90%가 솔라나라는 소리인데요. 굉장히 대단한 과감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솔라나가 저렴한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는 NFT 인프라, 상대적으로 빠른 거래 속도 등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코인베이스 상에서 솔라나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상승형 쐐기 패턴이 관측되는데 여기에 최근 변동성 축소를 더하면 이전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세가 전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상승형 쐐기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68% 정도가 되는데 자, 일단 상방으로 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걸고 있는 라울파리 형님. 저번 불장 때 라울파리 이런 식으로 몰빵했었던 코인이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때 수익을 많이 올렸었던 라울파리 형님. 과연 이번 불장 때도 솔라나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솔라나가 크게 쏘게 된다라면은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인 주피터 같은 경우도 힘을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주피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솔라나 블록체인이 중단이 여러 차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라나의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높게 가고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하긴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겸손함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발란체 같은 경우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 추세를 뚫고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부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LG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블런츠 분석가가 보고 있는 도그 위프 헷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올해 밈 코인들 중에 성적이 좋은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도약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은 7월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광조뜻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남겨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